안녕하세요. 압구정고 1학년 내신 대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수업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공통영어 교과서 본문 1과 본문의 예문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예문장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어 학습을 할 때 단순히 단어, 영어로 쓰여진 단어와 한국어 뜻을 1대1로 매칭해서만 외우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기억에 오래 남도록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단어들이 사용되는 예문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내신 수업에서는 이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그 어휘들은 실제 그 어휘들이 사용된 예문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실제 수업 시간에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이 길었으니까 본격적으로 1과 본문의 예문장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장의 사용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렸고요. 이제 교재 한번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과 그 본문 1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evolutionary biologist입니다. 우리 공부를 할 때 영어 단어 제가 발음도 최대한 정확히 읽어드리니까 발음도 한번 속으로 따라 해보면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volutionary biologist, 진화생물학자라는 뜻입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m Dr. Edward Wilson, an evolutionary biologist. 저는 진화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박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자기소개니까 별말 없었죠. 두 번째 단어, locate, 위치를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봤더니 On my way, I had trouble locating this room. 오는 길에 이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이것처럼 장소를, 위치를 찾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옆에다가 동의어 누구 적어줄 거냐면은 그냥 어떤 것의 길을 찾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찾다라는 의미의 단어 find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특히 중학교 때와 다르게 고등 영어에서는 본문에 나왔었던 단어 그것들의 유의어를 활용해서 변형을 많이 하니까요. 이런 단어들 특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어 한번 보도록 하죠. fascinating 하면은 매력적인 혹은 흥미로운 이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자, 요때는 다른 동의어로 매력적인 거니까 attractive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단어는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t's fascinating how in situations like this, we want to help someone in need.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이 몹시 흥미로운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앞에 나왔었던 예문에서 윌슨 박사님이 길을 찾는데 어려웠다라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다면 그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납득되시나요? 그 다음 단어는 raise, 키우다, 만들어내다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별표 하나 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다가 정리할게요. 자, 요 raise라는 단어는 특히 누구랑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rise라는 동사랑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두 동사를 비교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raise라고 한다면은 타동사로 사용된 거고요. rise라고 한다면 자동사로 사용된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은 뭐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즉 또 다른 명사가 반드시 따라와야만 하고요. 그에 반해서 자동사인 rise는 뒤에 명사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friendliness입니다. 다정함 또는 친근함이라는 의미고요. 특히 우리 본문에서는 요 friendliness라는 단어가 kindness라는 단어의 동의어로 사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문 볼게요. Now, this raises some interesting questions. Where does our friendliness come from and why is it important? 그럼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의 다정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윌슨 박사님이 이 길을 찾아오는 데서 경험했었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인간은 언제부터 그렇게 다정함을 갖게 되었으며 이 인간에게 다정함이라는 것이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걸 탐구해보자고 지문 전체의 소재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파트 한번 볼게요. companion dog 하면은 나의 친구가 되는 그 강아지다 해서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To answer these questions, I'd like to tell you about my childhood companion dog, Sparky.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즉 친절함이란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윌슨 박사님의 어린 시절 반려견 스파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어예요. respond, 반응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이고요. gesture, 몸짓이나 손짓이란 뜻이죠. When we played with a ball, I noticed that he responded well to my gestures. 어린 시절에 공을 가지고 놀 때요. 스파키가 이 윌슨 박사님의 몸짓에 잘 반응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것처럼요. 제가 예문장 수업을 통해서 이 본문에 등장할 단어들 짚어드리는 거고 실제로 본문에 등장한 예문들 가져온 거거든요. 미리 약간 모든 문장들은 아니지만 본문들을 미리 보는 그런 파트가 예문장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다음 페이지 본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의 첫 번째 단어예요. responsive 하면은 반응적인, 반응성의 라는 뜻이죠. 그 다음 evolutionary anthropologist. anthropologist 자체가 인류학자라는 뜻이니까요. evolutionary anthropologist 하면은 진화인류학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죠? 예문입니다. The responsive behavior of dogs also caught the attention of an evolutionary anthropologist, Brian Eyre. 개의 반응성 행동, 즉 본문 1의 마지막 문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윌슨 박사님의 어린 시절 반려견 스파키가 몸짓에 잘 반응했다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개의 반응성 행동으로 받은 거예요. 자, 이러한 개의 반응성 행동이 윌슨 박사님뿐만 아니라 진화 인류학자였던 브라이언 에어이라는 사람의 관심을 끌기도 했답니다. 그 다음 단어 볼게요. conduct 하면은 수행하다라는 뜻이고요. compare to 무언가에 비해 무언가와 비교하여. common 공동의 라는 뜻이고요. ancestor 선조나 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는 수행하다를 뜻하는 conduct의 동의어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동의어가요. perform이라는 단어와 carry out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duct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 단어들은 전부 다 무언가를 수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예문입니다. He conducted an experiment to see how dogs would respond to human gestures compared to wolves, who share the same common ancestor. 그는요, 늑대랑 비교를 해서 개가 인간 몸짓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늑대와 비교를 했느냐? 늑대가 개와 같은 공통 조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유전자가 비슷하다라는 것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point to 하면은 무언가를 가리키다 라는 뜻입니다. 예문입니다. When he pointed to the cup with the food, the dogs found it easily. 실험을 하면서 그가 음식이 있는 컵을 이렇게 가리켰대요. 그랬더니 개들은 음식이 담긴 컵을 쉽게 찾아냈나 봅니다. 그 다음 단어입니다. struggle, 분투하다, 투쟁하다, 힘겨워하다는 뜻이겠고요. at random, 임의로, 무작위로 라는 표현인데 요거 부사 표현 randomly 한 단어로 바꾸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문 살펴볼게요.
The wolves, however, struggled and chose cubs at random, paying no attention to his gestures. 하지만 개와 달리 늑대들은요, 그의 몸짓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 음식이 담긴 컵이 이거라고 손짓을 해줘도 그 손짓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요. 고군분투하며 무작위로 컵을 골랐대.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아무 컵이나 골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 표현 한번 볼까요? 자, conclude 하면은 결론을 짓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perform 하면 수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 perform이 누구의 동의어라고 배웠었죠? 그쵸? conduct라는 단어의 동의어라고 배우셨고요. 제가 두 단어짜리 하나 더 드렸죠. 누구? carry out 이라는 단어. 요 녀석도 동의어인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예문입니다. Dr. Eyre concluded that the dog's ability to read human gestures allowed them to perform better than the wolves. 그러니까 에어 박사는 이 실험을 보고서 어떻게 결론 지었대요? 인간의 몸짓을 읽는 개의 능력이 개가 늑대보다 그 음식이 담긴 컵을 찾는 그 행위를 더 잘할 수 있게 했다라고 결론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오른쪽 페이지도 여전히 본문 2의 단어들이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communicative 하면은 의사소통의 소통적인 이란 뜻입니다. 예문 볼게요. He explained that dogs, unlike wolves, have developed communicative skills with humans and a sense of friendliness.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에어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늑대와 달리 개들은 인간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나아가서는 인간과의 친근함을 발달했다라고 설명했다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표현은요, reasonable,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란 뜻입니다. 예문입니다. This explanation sounds reasonable according to several evolutionary biologists. 그래서 여러 진화 생물학자들, 우리 진화 인류학자의 연구였잖아요. 진화 인류학자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여러 진화 생물학자들이 말을 하기로 이 사람의 설명이 되게 합리적이래요. 즉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고요? 그 아래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species, 생물의 종을 뜻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 단어도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제가 species라는 단어를 왜 잡아드리냐면요. 제가 요렇게 말을 할게요. 자, 요 species라는 단어는 fish라든지 lamb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얘는 단수형과 복수형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species라는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근데 하나의 종을 나타낼 때랑 여러 개의 종을 나타낼 때랑 species라는 단어의 형태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질문은 뭐겠어요? 그러면 단수형과 복수형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셀 수 있는 명사라면은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데, 셀 수 있는 명사라면은 단수일 때 명사의 앞에다 뭘 붙여주죠? 어나 언을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species가 단수형으로 쓰일 때는 어라든지 원 같은 말이 붙을 거고요. 요런 말 없이 그냥 species라는 것만 왔다면 그 녀석을 복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species 앞에 어라든지 원이란 게 붙으면 얘는 단수형으로 하나의 종이란 뜻이겠고요. 요런 것 없이 그냥 species가 왔다면 복수형으로 여러 종을 가리킨다 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납득되시죠? 그 다음 단어는 evolve into, 무언가로 진화하다, 무언가가 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문 살펴볼게요. They say that from the common ancestors of these two species, those that acted friendly toward humans evolved into dogs, and those that didn't became wolves. 그들은 진화 생물학자들이죠.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 두 종, 즉 강아지와 늑대가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인간에게 우호적으로 행동한 종들이 개로 진화를 한 것이고요. 인간에게 우호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었던 종들이 늑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강아지와
늑대들이 공통된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원래 하나의 종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종들 중에서도 하나의 똑같은 종 내에서도 유독 인간에게 우호적인 종들과 인간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었던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호적인 행동을 하던 녀석들은 진화를 거듭해서 강아지가 된 거고요. 인간과 우호적이지 못했었던 종들은 진화를 거듭해서 늑대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문장이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 단어는 nature입니다. nature 하면은 자연이란 뜻도 있지만 천성이나 본성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도 별표를 쳐놓고 뭐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냐면은 천성이나 본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후천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얘는 약간 타고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타고난 것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 nature이라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언급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 단어 중에 nurtur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nurture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동사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동사로 nurture 하면은 기르다, 양육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잡아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영어에선 일반적으로 nature and nurture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nature가 타고난, 즉 선천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뭔가 길러내고 키워낸다 라는 의미의 nurture는 뭐겠어요? 그렇죠. 얘는 후천적인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nature and nurture 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고등학교 때 영어를 하면서 꽤 많이 보실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단어는 advantage, 우위 또는 유리한 점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요 녀석은 정리할 게 조금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dvantage가 우리의 본문, 우리의 지문 내에서는 우위 또는 유리한 점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 영어에서는 advantage라는 단어를 봤을 때 머릿속에 반드시 세 가지 뜻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요. 자, 첫 번째로는 advantage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장점이라든지 강점을 가리킵니다. 됐죠? 두 번째 뜻은요. 이점이나 이익을 가리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뜻이 우리 본문에서 사용된 뜻, 우위라든지 유리한 점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을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의문점이 생길 거냐면 한국어 원어민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개의 단어들이 언뜻 보기에 다 비슷한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의미 파악을 좀 더 명확히 하시라고 도움을 드리자면은 영어의 동의어가 누가 되는지를 보시면 좀 와닿을 거예요. 장점이나 강점이란 의미일 때 advantage의 동의어는요. streng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힘을 지니고 강력한 모멘트를 보이는지 그런 걸 가리키는 거고요. 이점이나 이익이란 뜻으로 쓰인 advantage의 동의어는 benefit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뉘앙스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우위 유리한 점을 뜻할 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요때의 동의어가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edgy라는 동의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제가 본격적으로 본문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competitive advantage, competitive edge라는 표현이 영어에서 상당히 많이 통용되는 표현이니까 advantage가 우위 또는 유리한 점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edgy란 단어로 바꿀 수 있구나. 요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단어는 population, 인구. 인구는 사람의 수를 가리키는 거니까 동물을 가리킬 땐 개체수가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Furthermore, Dr. Eyre suggested that
The friendly nature of dogs probably provided them a survival advantage that allowed their population to grow larger than that of wolves. 게다가요, 에어 박사는 개들의 친근한 성격이 아마도 그들에게 늑대들보다 더 많은 개체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생존의 이점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어로 쓰여져 있는데 조금 더 복잡하죠. 이게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영어로 쓰여진 문장을 볼 때 길이가 요마만큼 길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명확했을 거예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꼭 이 말 기억하세요. 고등 영어의 어찌 보면 핵심은 수능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핵심은 주어진 영어 문장을 보고 한글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겉으로 보여지는 뜻이 아니라 속뜻을 이해하는 데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말도 풀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결국 개들이 친근한 성격을 보였죠? 어떤 성격을 보였습니까? 인간의 손짓에 잘 반응을 하고 인간과 소통한다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개들의 본성으로 인해 늑대들보다 더 많은 개체수를 증가시킬 수 있었대요. 바꿔 말하면 늑대들보다 개들이 더 많이 번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개들의 친근한 성격과 관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됐죠?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생기신다면 반드시 영상이니까 여러 번 돌려보시고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이해가 됐다라고 전제를 하고 본문 3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3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 related to, 무언가와 관련된 이란 뜻이죠. 무언가와 관련된, 예문 볼게요. I'll give you another example of how friendliness is related to survival. 다정함이 생존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또 다른 예시를 들어주겠대요. 그러니까 방금 본문 2에서 강아지와 늑대를 비교를 하면서 첫 번째 사례를 준 거고 이제 다른 걸 비교할 건가 봐요. 됐죠? 두 번째 단어, colleague, 동료란 뜻이죠. Dr. Eyre and his colleagues designed an experiment with chimpanzees and bonobos. 에어 박사와 동료들이 강아지와 늑대를 비교 연구하는 데 이어서 이번에는 침팬지와 보노보라고 하는 녀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설계를 했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팬지는 많이 들어보지만 보노보라는 동물이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배경 지식을 드리면 보노보는 그냥 원숭이과의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단어, genetically, 유전적으로 란 단어네요. 예문 볼게요. Although the two are genetically similar, they are different in nature. 자, 여기서 두 마리가 보노보와 침팬지입니다. 비록 그 둘은 유전적으로는 비슷하대요. 아까 강아지와 늑대의 사례처럼 뭔가 유전적으로는 비슷하대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즉, 이 둘의 본성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떤 내용일지 스멜이 오죠? 다음 단어 볼까요? 자, cooperative 하면은 협동적인, 협력적인 이란 단어고요. 자, cooperative 대신에 이렇게 collaborative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이것도 역시 협동적인, 협력적인 이라는 의미입니다. 됐죠? 그 다음 단어, setup, 설치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단어, device, 기기나 장치를 뜻하는 단어고요. access, 접근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특히 device라는 단어와 access라는 단어는 제가 형태가 비슷한 주의해야 할 단어 하나씩 드릴게요. 자, 먼저 device라는 단어는요. device라는 단어랑 비교를 할 줄 아시면 좋겠고요. 됐죠? 그 다음 access라는 단어는요. assess라는 단어와 비교를 할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device는 명사로 장치 또는 기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에 반해 devise, C만 S로 바뀌어도요. 동사로
무언가를 고안하다, 생각해내다 라는 의미의 약간은 다른 뉘앙스의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access가 동사로는 접근하다, 다가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됐죠? 그에 반해서 assess라는 단어는 동사로 평가하다를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단어입니다. board 하면은 널빤지 또는 판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To study their cooperative behavior, Dr. Ayer's team set up a device which required two individuals to pull both ends of a rope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access food on a board. 그들의 협력적인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즉, 보노보, 침팬지 이 둘의 협력적인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에어 박사의 팀은요. 두 개체가 널빤지 위에 있는 음식에 접근하기 위해 그 널빤지의 양쪽 끝에다가 밧줄을 매달아 놓고 그 밧줄의 양쪽 끝을 동시에 잡아당겨야만 하는 장치를 설치했대요. 이거는 나중에 본문할 때 그림으로도 한 번 더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 세팅 소개하고 있네요. 그 다음 단어입니다. 자, paired with 하면은 누군가와 짝지어진, 짝꿍이 된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 occasionally, 가끔, 때때로. 그 다음 succeed, 성공하다 라는 뜻이죠. 우리 succeed라는 단어도 한번 정리를 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ucceed 정리해 볼게요. 자, succeed라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요 단어가 약간은 의미가 무관한 두 가지의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ucceed라는 단어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성공하다라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요 succeed라는 동사가 무언가를 잇다 혹은 연속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을 강조하는 의미와 성공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성공하다를 뜻할 때 이 succeed의 명사형 성공은 success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성공적이는 successfully 된다라는 것도 알아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잇다, 연속하다 요것의 명사형은 연속이 되겠죠. 연속일 때는 succ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속적인 형용사로 쓰일 때도 역시 successive라는 형태를 띈다라는 것. 요것까지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득되시죠? 예문 보겠습니다. However, when paired with new partners, the chimpanzees usually failed to get the food, and when they occasionally succeeded, they did not share the food with their partner. 그러나 새로운 짝과 짝지어졌을 때 침팬지들은 보통 음식을 얻는데 실패했대요. 자, 여기서 새로운 짝이란 쉽게 말하면 원래 알고 지내지 못했었던 그 처음 보는 침팬지 짝꿍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침팬지들이 처음 보는 짝꿍과 짝지어졌을 때는요. 음식을 얻는 이 협력 태스크를 일반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 성공할 때가 있었는데 성공을 해도 협력을 통해서 성공했으니까 나눠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짝과 음식을 나누지 않았다. 침팬지들은 협력적인 속성이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단어 볼게요. get along 하면은 잘 지내다, 잘 어울리다 이런 뜻인데요. 예문 보시면 The bonobos on the other hand got along much better than the chimpanzees. 반면에 보노보들은 침팬지들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대요. 다시 말해 짝꿍이 누군지와 중요하지 않고요. 짝꿍이 누군지와 무관하게 협력 태스크를 잘했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regardless of, 무엇무엇과 무관하게인데요. 이 표현은 동의어로 without regard to 라는 표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무엇과 무관하게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예문 볼게요. They solved the problem regardless of which individual they were paired with. And they were also more willing to share the food. 그들은, 보노보에게입니다. 그들은 어떤 개체와 짝을 이루는지와 관계없이 문제를 잘 해결해냈대요. 그리고 더 기꺼이 본인이 얻은 음식을 짝꿍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예측한 대로 침팬지는 협력적인 속성이 떨어지는 반면 보노보들은 상대적으로, 침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적인 속성이 더 뛰어났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 다음 단어. characteristic 하면은 특징 또는 특성이라는 뜻이고요. 이것도 동의어 체크해 줍시다. characteristic의 동의어로는 주로 quality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속성이나 자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동의어가 property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단어는 extinction, 멸종이라는 의미네요. 예문 볼게요. Without these characteristics, they could have faced extinction. 이러한 특성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멸종에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들 역시 보노보고요. 이러한 특성은 보노보에 협력하는 속성이겠죠. 즉, 보노보에게 협력적인 속성이 없었더라면 멸종했을 것이다 라는 말은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보노보들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 같은 협력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종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 라는 의미로 풀어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본문 3까지만 보셔도 느껴지시겠지만 1과 본문의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꼼꼼히 설명드리고 지금처럼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내용 단위로 말씀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본문 4로 넘어가 볼까요? 자, 본문 4를 보니까요. intelligent, 지적인, 지능이 뛰어난 이란 단어부터 출발하죠. 그 다음 superior to, 뭐뭐보다 우월한 이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니까 별표 쳐줄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냐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단어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superior, 그리고 이 단어의 반대말 inferior. 그리고 이 두 단어와 관련은 없지만 preferable, 이 세 단어를 머릿속에 넣습니다. 다시 superior, inferior, preferable, 이 세 단어는 머릿속에 넣어둘게요. 왜요? 이 세 단어들은 뒤에 기본적으로 to something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to something 하면은 무엇무엇에게, 무엇무엇을 향하여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세 단어의 뒤에 나오는 to만 다시 superior, inferior, preferable 요 세 단어만 뒤에 to가 나왔을 때 그 to가 의미하는 뜻이 뭐뭐보다가 됩니다. 비교할 때 쓰는 뭐뭐보다.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지셔야 되는 의문점이 뭡니까? 뭐뭐보다를 뜻하는 단어는 than이죠. 그러면 superior, inferior, preferable 뒤에 있는 to는 than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떨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자, 이거 기호 약속 하나 할게요. 제가 파란색으로 별표를 치면은 걔는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요 자리에다가 뭐뭐보다를 뜻하는 than을 넣을 건데 superior, inferior, preferable 요 세 단어는 비교급이 아니라 원급 표현입니다. 비교급이 아니라 원급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급과 함께 쓰이는 than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을 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이거는 본문하면서도 한 번 더 강조해 드릴 거예요. 납득됐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표현은 순서대로 해석해보면 뒤에 나오는 대상보다 superior, 우월한 이란 뜻이겠고요. inferior, 이것의 반대말이니까 열등한 이란 뜻이겠고요. 그다음 preferable 하면은 선호되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것보다는 요게 더 좋아 라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됐죠? 예문 볼게요. Neanderthals existed together with Homo sapiens until about 40,000 years ago, and they were known to be intelligent and physically superior to Homo sapiens. 네안데르탈인은요, 약 4만 년 전까지는 호모 사피엔스와 함께 존재했대요. 그리고 네안데르탈인들이 호모 사피엔스보다 지능이 뛰어나고 신체적으로 우월했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하건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누가 생존 가능성이 높아야 정상이에요? 네안데르탈인이요. 왜요? 지적인 능력도 뛰어날 뿐더러 신체적인 우월함도 지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그 다음 문장. to 하면은 도구나 수단이란 뜻이고요. 예문. Neanderthals were able to make tools and fire and had strong bodies with well-developed muscles and broad shoulders. 네안데르탈인들은 특히 도구와 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발달된 근육과 넓은 어깨를 가진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앞문장에서 말했었던 지능이 뛰어나다가 도구와 불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신체적으로 우월했다라는 내용이 근육이 잘 발달되고 넓은 어깨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말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보시죠. 자, attribute 하면은 속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속성이라는 단어 아까 몇 가지 배웠거든요. 자, attribute이라는 단어는 property라든지 quality라든지 뭐 자주 사용되진 않습니다만 아까 등장했었던 characteristic과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됐죠? 자, 속성이란 단어였고요. 그 다음 ultimately, 궁극적으로, thrive, 번영하다, 번성하다입니다. 자, 특히 이 thrive라는 단어는 본문 5에 가면은 flourish라는 또 다른 형태로 변형돼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예문 볼게요. Despite these attributes, however, it was Homo sapiens who ultimately survived and thrived. 그러나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성이었죠? 네안데르탈인들이 호모 사피엔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능이 뛰어나고 신체적으로 우월했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특성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살아남고 번성한 것은 호모 사피엔스였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community, 집단이나 공동체라는 뜻이고요. promote, 촉진시키다, 촉구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cooperation, 협력이나 협동이란 뜻이니까 우리 아까 배웠었던 collaborative의 명사형 collaboration을 쓸 수도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exchange 하면은 교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One possible explanation is that our ancestors lived in larger communities that promoted cooperation and the free exchange of knowledge, while Neanderthals tended to live in smaller groups. 지금 앞문장에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으로도 지능적으로도 네안데르탈인이 더 뛰어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것, 그것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이 네안데르탈인들은 더 작은 규모의 집단에서 사는 경향이 있었대요. 즉 네안데르탈인들은 너무 많은 인원들이 뭉쳐서 살지는 않았대요. 그에 반해 우리의 조상들인 호모 사피엔스는요, 협력과 지식의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했었던, 촉진되었었던 더 큰 규모의 공동체에서 살았다라는 것이 있답니다. 즉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린들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사회 구성원을 이루는 단위, 집단의 규모에 차이가 존재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그 다음 파트 단어 한번 볼게요. 자, competitive advantag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비교 우위, 경쟁적인 이점이라는 뜻인데 제가 아까 advantage가 우위나 유리한 점으로 쓰였을 때 어떤 동의어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죠? edge라는 단어 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competitive edge라는 단어와 정확히 동일한 표현입니다. 납득됐죠? 그 다음 단어 adapt to, 무언가에 적응하다 맞추다인데요. 이 단어 별표 칠게요. 이 단어 역시 고등 영어의 핵심이 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adapt라는 단어를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adapt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제가 세 가지로 의미를 분류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adapt는 기본적으로 조절하다라든지 적응하다라고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됐죠? 특히 조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을 때는 무엇을 조절했는지 그 대상이 뒤에 따라 나와야겠죠. 다시 말해 조절하다를 뜻하는 adapt의 뒤에는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가 붙을 거란 소리고요. 이것은 adapt가 타동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두 번째로 적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녀석은 잘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적응하다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적응하다라는 표현 그 자체로도 문장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적응하다는 뒤에 또 다른 목적어가 붙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완성되는 단어. 즉 adapt는 자동사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두 번째 뜻이 우리 본문에 나온 어디에 맞추다. 그리고 어딘가에 맞춘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어디에 적응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내가 맞추거나 적응하는 그 대상을 언급하고 싶을 때는요. 자동사 adapt 뒤에 어디에를 뜻하는 to를 붙여준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adapt to라는 형태로 적어드린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뜻은요.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예 adapt라는 단어의 목적어가 책이나 소설일 때예요. 다시 adapt 뒤에 따라 나오는 목적어가 책이나 소설일 때는 적응하다, 조절하다가 아니라 그 책이나 소설의 내용을 각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이 표현까지 해서 adapt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볼까요? ever changing,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란 뜻이죠. 이것도 놀랍게도 동의어가 있는데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뜻으로 variant라든지 사실 variant 하면 진짜 변화무쌍한 이런 뜻이고요. 이것보다는 약하긴 하지만 variable이라고 한다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이 단어 역시 동의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environment, 환경이란 뜻이죠. 한번 예문 볼까요? These social differences may have given Homo sapiens a competitive advantage over Neanderthals, allowing them to adapt to an ever-changing environment. 볼게요. 이러한 사회적 차이는 우리 앞문장에서 봤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들은 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그에 반해서 네안데르탈린들은 소규모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요. 이와 같은 사회적 차이가 호모 사피엔스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한대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네안데르탈린에 비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경쟁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들이 궁극적으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되나요? 자, 이제 마지막 본문 5의 예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5에서 등장했었던 단어들 역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competitive, 경쟁적인 이라는 의미죠. 경쟁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예문 볼게요. In our competitive society, many people believe that only the biggest or the strongest can survive and thrive.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경쟁적인 사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몸집이 가장 크거나 힘이 가장 강한 사람만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propose 하면 제안하다 라는 단어인데, 이 제안하다라는 의미로 propose 대신에 suggest라는 동사도 사용하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alternative, 다른, 대안의 라는 뜻이 나왔는데 이 단어 별표 하나 쳐줄게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alternative라는 단어가 누구랑 좀 비교를 하시면 좋겠냐면요. alternate이란 단어랑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alternative라는 단어하고요. alternate이라는 단어를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두 단어 모두 alter, 교체하다, 바꾸다를 뜻하는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근데요, alternative 하면은 약간 대안의, 대신하는 이런 뉘앙스거든요. 뭔가 A라는 것을 커버칠 수 있는 B가 있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근데 alternate 하면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할 적에 번갈아 나오는 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alternate은 말 그대로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나오는 그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유의어 중에 하나니까 alternative, alternate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단어는 kindness, 친절함이란 단어인데 이거는 본문 1에서 보여드렸듯이 누구랑 동의어라고요? 이 본문 내에서는 friendliness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이해됐죠? 예문 볼게요. However, I propose an alternative view. Kindness is the key to success. 그러나 저는 다른 견해를 제안합니다. 친절이 성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쟁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힘이 가장 세거나 몸집이 가장 커야 생존과 번영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대요. 하지만 글쓴이, 필자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친절함과 혹은 다정함이라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열쇠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되나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본문에서.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자, comforting 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위안을 주는, 평안을 주는 이란 뜻입니다. 예문 볼게요. Isn't that a comforting thought? 그것이 참 위안이 되지 않나요? 뭐가요? 친절함을 갖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냐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 benefit from, 뒤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이득을 보다. We can all benefit from this instead of trying to be better than others. 그러니까 사람들은 친절함을 무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쉽게 말해서 남들과 경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기려고 애쓰는 대신에 우리 모두는 이것, 친절함이라는 것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bouquet, 꽃다발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think of our society as a bouquet. 글쓴이가 말을 하기로 우리의 사회를 하나의 꽃다발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나요? 다음 파트 볼게요. 자, add to something 하면은 무엇에 더하다. harmonize with, 누군가와 조화를 이루다. contribute to, 어딘가에 공헌하다, 기여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를 갖다가 꽃다발에 왜 비유를 했는지 이 예문에서 나옵니다. Just as each flower adds to the beauty when it harmonizes with the others, each person can contribute to a more beautiful world when they cooperate. 그러니까요, 꽃다발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각각의 꽃들이 나머지 꽃들과 조화를 이뤄서 하나의 다발이 되었을 때 각각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것처럼요. 똑같이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할 때 더 아름다운 세상, 더 아름다운 하나의 사회에 기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자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 단어 flourish, 번창하다, 번영하다고요. 제가 아까 단어 드렸었죠. thrive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문인데요. By being kind and working together, we can truly flourish. 이 말을 하고 싶다고요. 즉, 친절하고 함께 남들과 협력을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번영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이제 예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다 살펴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문장 단어를 다 살펴보신 다음에는 충분히 복습을 한 다음에 방금 공부했었던 그 예문장의 내용을 보지 않고 그 다음 파트에 이어져 있는 예문장 빈칸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가급적이면 예문장 이 수업 영상을 듣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빠르게 본문 1부터 5까지 복습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시간 한 30분 정도 재시고 예문장 빈칸을 채워보세요. 그리고 채우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 나온다면은 앞에 보고 채우는 거 절대로 금지입니다. 앞에 보고 채우지 말고 내가 몰랐던 단어 다 체크해놔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문장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문장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고 나서 혼자 공부를 하면은 대부분의 단어들이 다 아는 단어처럼 보일 거예요. 저랑 예문까지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으니까요. 그래서 아는 건지 내가 배워서 익숙해진 건지 구별하기 위해서 공부를 마친 후에 곧장 예문장 빈칸을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글 예문 뜻을 보고서도 충분히 단어 뜻이 복원이 안 된다면 그거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단어들만 따로 모아서 정리를 해두시면 내가 아직 외우지 못한 그런 단어들을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사용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교재니까 그렇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 이제 본문 수업하는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보시고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바로 복습 그리고 바로 예문장 빈칸 테스트까지 해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